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된다. 직장에서 50대 중 후반 퇴직으로 인하여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은퇴를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병원 신세를 지어서 50대 또는 40대에 은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은퇴할 나이에 뜻하지 않은 다른 일을 벌려서, 그리고 또 다른 꿈을 위하여,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자신이 몸담던 직장이나 먹고 살던 바운더리를 벗어나 다른 일을 위하여 일찍 은퇴를 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던 우리 모두 행복하고 준비된 은퇴 후 50년 및 퇴직을 통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은퇴 후 50년 생활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를 써야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지역사회에서 소비생활과 문화활동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즉,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개인의 기본 의식주를 비롯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월별 필요한 생활비 및 여가, 생활비 더불어 기타 등등의 비용의 통계는 해마다 어느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또 어느 기준으로 여가, 생활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게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발표한 2인 가족이 60대 이후 한 달 필요 생활비는 27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평소에 가입하여 놓은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100여만 정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평균적으로 60대 중반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월 270만 원을 쓰려면 남편 혼자서 국민연금으로 들어놓았다고 생각하면 은퇴 후 50년 생활하는데 국민연금으로만은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2년 대한 상공회의소의 은퇴준비보고서에 따르면 2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만 허락한다면 경제활동 지속력이었어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니 은퇴 후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불안감을 대비한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준비를 하는 2인 가구는 20% 정도이며, 일정 소득 이상의 20, 30대 1인 가구에서만, 그것도 아주 소수의 인원만 은퇴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은 입을 모아 미리 젊은 시절부터 재테크를 통하여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비와 문화 및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테크 및 소비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미리미리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여야 할까요? 이것은 연령별로 정리해보았어요. 20, 30대.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직장 월급을 안전성 공격형, 유동형 상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면, 저 같으면 미국 뱅가드 SP500 ETF VO를 매달 살 것 같아요. 즉, 월급의 일정액을 매달 꾸준히 사서 모아 배당도 받고 또 그 배당으로 또 똑같은 주식에 재투자를 해서 매년마다 복리식으로 수익에 수익을 굴려서 20대부터 꾸준히 모아간다면 200% 프로 찐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식의 연복리에 대한 무서운 자산 증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이지만, 조금 설명하자면 지난 30년간 평균 연평균 10% 프로 수익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월 50만 원씩만 넣었다면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지만 수익률은 8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은퇴 후 50년 생활하는데 참 부족한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쉽지 이 기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은퇴 후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일어난 투자 이외에 다른 투자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30대에는 결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지출들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직장 생활을 하는 어느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재테크 방법으로는 본인의 실력을 키워 본인의 가치를 올려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나 월급을 올려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40, 50대. 이 시기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재테크 플랜을 철저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경제활동에 대한 평균 수명이 길어져 퇴직 후 월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50대 중 후반 월급이 없는 이 시기에도 먹고 자고 소비하는 생활비는 필요하죠. 한국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퇴직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약 184만 원 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1인 가구 필요 생활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퇴 후 50년 생활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돼요. 물가 상승률을 0%라고 가정해도 퇴직 후 30년간 생활하려면 약 8억 320만 원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30년, 나아가서는 40년까지도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기간을 30년이라고 가정하면 8억 48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숫자만으로도 부담이 큰 금액인데요. 퇴직하면 월급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수입이 들어오는 월급 구조를 만들어 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은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은퇴 생활 기간을 먼저 예상하고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퇴 후 몇 년간 생활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망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대 수명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 기대 수명은 평균적으로 계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대 수명보다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자금도 더 필요하니까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대략 은퇴 후 50년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은퇴 후 생활비를 예측하기 위하여 은퇴 생활 기간을 파악한 후에는 은퇴 후 생활비 규모를 알아봐야 합니다. 경제기획원의 조사에서 개인의 적정 생활비는 월 약 18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같은 조사에서 50대 이상 중 고령자의 최소 생활비는 개인 월 118만 7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는 곳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개인별 필요 생활비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에 따른 지출 항목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은퇴 후 생활비를 가늠해보세요.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나눠 항목별로 현재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출 규모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 변화할 조건을 적용해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외곽이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 주거비를 줄이거나 자동차를 정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기 은퇴하여 은퇴 후 50년 정도는 생활비를 예측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기간 중 소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공적연금 수령 시기와 연금액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액과 은퇴 후 생활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은퇴 후 생활비에 비해 공적연금 수령액이 부족하겠죠? 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나는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죠. 연금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서 은퇴 후 50년은 삽시다. 네 번째,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에 현실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바로 공적연금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 매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달이 나오던 월급은 딱 끊기고 소비 습관은 아직 줄이지 못한 이 시기에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급격히 사회활동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퇴직급여와 개인연금 활용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개인연금과 퇴직급여를 이용해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소득 공백 기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공적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신청인데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개시 시기를 최장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하기 10년 전부터는 퇴직 후를 대비한 후배움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구하기 위해서죠.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을 배워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 없이 퇴직을 맞으면 바로 소득 영원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니 뭐라도 배워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겠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조기 은퇴하여 작은 일거리를 하면서 은퇴 후 50년은 살아야겠죠? 우리 모두 미리미리 어린 나이부터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여 꼭 행복하고 보람된 은퇴 생활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